설마 신성한 국회에서 까불고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총을 2개 들고 들어왔어. 김동완 의원, 이게 뭐요? 이랬더니 이게 사카린이야? 아, 잘한다. 역시 김동완이다. 아버지다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괄 사표를 제출을 합니다. 내각이 전부 다 총사퇴. 진짜로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칸! 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쉼없이 달리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나 지금 오늘 이렇게 복장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또 심상치 않습니다. 약간 그 마이클 잭슨 백업 댄서 약간 분위기 또 아우 괜찮네요. 오늘 왜 그러신 건가요? 뭐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제가 오잘물 접수하러 왔습니다. 아니 오늘 뭔가 주제랑 관련이 그쵸. 있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노래, 특별한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와 관련된 복장이에요. 오늘 오잘물의 주제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뭘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송? 힌트송 갈까요? 네, 한번 기대가 됩니다. 한번 줘보시죠. 한번. 네. 뜻성 좋아. 네. 오케이. 아, 또 마이크 들고. 아, 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와우. 이야, 멋지다. 마이크 셋. 예, 예. 와우.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지?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어두운 세상 헤쳐가며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려 하네 나는 야인이 되겠어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예, 와. 엄청 아프긴 무서워. 엄청 아프긴. 왜 이래? 와. 야, 진짜 정말 이게 몇 년 만에 듣는 그런 노래 같아요. 근데도 생생하고 추억 소환 제대로 됐어요. 그죠? 딱 드니까 알겠잖아요. 무조건 알죠. 다 아는 노래 같은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2002년도에 나온 드라마 주제곡이에요. 근데 오늘 오잘몰의 그 주제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입니다. 당시에 최고 시청률이 60% 가까이 돼서 국민 드라마. 60이 나올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다 아는 거예요. 모르면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간첩이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엄청났는데 근데 그때 야인 시대를 할 때 아마 두 분은 초등학생 때인가? 맞아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맞아요? 중학교 아니야? 초딩이었어요. 그 당시 선생님은 뭐 중학생? 저는 대학생인가? 근데 아유, 진짜 어쩌면 진짜.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약간 어릴 때 본 드라마가 더 강렬하게 기억되는 것 같고 최근에 패러디 많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재방송을 하고 있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장군의 아들. 영화까지?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장군의 아들. 여기까지 멋있어. 여기까지 멋있어. 네. 장군의 아들 국회에 오물을 뿌리고. 오물은 그게 아니에요? 막 쓰레기 같은. 궁금하시죠? 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1966년 9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 둘째 날 국회는 관계 장관들을 소환 일명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등을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의자로 단상에 오른 인물은 무소속의 김두한 의원. 그는요, 밀수 사건을 두둔하는 장관들은 나의 피고들이라면서 사카린을 피고인들에게 선사한다는 말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인분을
국무위원석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가루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끌려가 획 뿌리는데 보니까 똥물이야. 바른데 바로 옆에 총리 장관들이 쭉 앉아 있었어. 최일본 총리, 정경 부총리, 김정년 법무부 장관, 이호 내무부 장관 할 것이 척부 뒤집었었어. 근데 쌤, 그 인분이라면 설마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멕시코에서 그렇게 표현하요? 그렇게 표현하는 때가 많아요. 예. 처음 듣는 표현이라서. 설마 응가 맞아요? 맞습니다. 네. 김도환 의원이 바로 나이 씨가 불러준 OST 드라마 야인시대 실제 모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그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관들을 향해서 인분을 던졌다. 이게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잘몰 국회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공개할 텐데요. 이 키워드는요, 국회 속기록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참 민망하지만, 자, 첫 번째 속기록 키워드. 진짜로요? 정말 강렬하다. 정말 저도 진짜 국회 속기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록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쵸. 네, 정말 극회사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공식 문서인데 공식 문서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체면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순화시키지 않고 저 단어를 저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팍 썼다고요? 그대로 그냥. 근데 제가 사실 이 속기록, 우리 또 속기록 하면 또 우리 장현 아나운서님이 또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읽어달라고 하니까 너무 해주셔야죠. 민망한 거야.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그 일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읽어드릴 텐데 뭐라고 나왔냐면 누굴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아이 참내 와. 딱 듣고 똥이나 처먹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 문장은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결국에는 저를 보고 하셨네요. 예. 와닿았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나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사실은요. 아니 속기록 그대로 이제 말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뒷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앞부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도적질해 먹는 국민의 모든 재산을 도적질해서 합리화시키는 이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사카린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 내각은 고루고루 맛을 보여야 알지라고 김도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알지.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똥이나 먹어 이 새끼들아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속기록에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솔직히 그냥 말해주면은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봐도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라는 그거 다 생각이 들죠. 맞고. 아니, 근데 멘트는 멘트라 지금 그거를 그니까요.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이 냄새가 그게 너무 심할 텐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직원들 이제 거기 경비 쓰시는 분들 뭐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심이 후하셨던 것 같아요. 저 의원님 저희 아들이 언제 결혼합니다. 그래? 김비서 불러가지고 가불해서 그 부주금 얼마 내고 이러는데 그분들하고 친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모두 이제 오물통을 들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보통 이제 그 중간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항상 거기 있는 그 경비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후회하셨기 때문에 그거 뭡니까? 그러면 이거 저기 오늘 그 의제로 쓸 그 저기 그 사카린 그거야. 샘플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예, 그러고 통과가 됐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날 내가 발언할 생각을 하니까 국회 일찍 나갔어.
제일 먼저 나갔다고. 네. 조금씩 김도환 의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김도환 의원이 연세는 나보다 10살 위이지만은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이 지냈다고요. 아, 그러셨어요? 아주 가까이 지냈지. 네. 그런 통을 2개 들고 들어왔어. 그래 자기 책상 위에 놓고 말이야. 눈을 감고 있더라고. 그러냐 김도환 의원 이게 뭐요? 이랬더니 이게 사카린이야. 그런데 김 의원 사실 내가 오늘 1번 타자인데 사카린이 어떻게 생긴지도 난 모르고 있으니까 잠깐 보자 그랬더니 아니야. 이걸 손대면 안 돼. 나중에 전부 다 보여줄 거야. 어? 깨끗하게 샀는데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어? 나중에 다 보여줄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 내가 이제 1번 타자를 발언하고 내 뒤에 이제 김대중 의원이 나가가지고 또 발언하고 김대중 의원도 결국 이병철이 구속하라고 주장을 했지. 네. 그 세 번째 김도환 의원이 가지고 나갔어요, 그걸. 그 연단 후에 2개를 탁 놓고는 말이야. 지금 국회하고 달라서 그때는 광화문 국회야. 네, 네. 바로인데 바로 옆에 총리 장관들이 쭉 앉아 있었어. 아. 바로 옆에. 바로 옆으로요. 근데 김도환 의원이 사실은 말을 잘해요. 운병가는 아니지만 달병가야. 네.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런데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야, 이 새끼들아! 총리 장관들 보고 야, 이 새끼들아! 어? 이게 국민의 사건이냐? 골고루 맛 좀 봐. 이러니 그러더라고. 나는 말은 못해도 행동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확 뿌렸거든. 나는 뭐 보한 밀가루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끌려가 획 뿌리는데 보니까 똥물이야. 그러면 2개를 뿌렸거든? 최일권 총리, 네. 장기영 부총리, 김정년 법무부 장관, 이원 내무부 장관, 할 것이 전부 뒤집었었어. 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자기는 파고다 공원에서 파고 왔기 때문에 국민의 사건이다 이 말이야. 아, 파고다운 화장실에서 퍼왔다는 말. 그렇지요. 그게 이제 국민의 사건이다 이거지. 아, 그 아까- 밀봉을 잘했구나. 네, 아까 그 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아주 예쁘게 싹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그거라는 생각조차 진짜요? 자, 이날 국회가요 대정부 질의를 열었던 게 일명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인데 이 1966년 국내 굴지의 재벌 기업 뭐 이거 이야기하면 다 아실 텐데 여기 회사에서 만든 그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이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에서 이 사카린을 대량으로 밀수를 한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국회에서 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저 질문 있어요. 어떤 질문? 저 사카린 뭔지 몰라요. 아, 사카린. 사카린.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자, 요겁니다, 요거. 오? 네. 뭐처럼 보이나요? 연어 알. 연어알. 연어. 맞네. 색깔이 이래요, 연어알이. 아니, 색은 다른데 뭔가 이렇게 생선 알. 아하, 그렇군요. 그러네요. 네, 요게 이제 사카린입니다. 네. 근데 이 사카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단 맞아요. 설탕? 인공 감미료예요. 네. 엄청나게 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설탕이 너무 비쌌어요. 너무 귀했어. 네,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거 사카린이 아주 좋았던 것이죠. 요즘에도 써요. 근데 뭐 탄산 음료라든지 사탕이라든지 뭐 이 과자 이렇게 좀 쓰는데 재벌이 건설 자재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 사카린을 밀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1966년 5월에 발생했는데 이때는 그냥 벌과금 추징 한 2천만 원 정도 됐다 그래요. 요걸로 이제 묻히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던 거라. 그런데 몇 달 뒤에 경향신문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겁니다. 자, 이 폭로가 되면서 이게 아주 일파만파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이 박정희 정부, 당시가 박정희 정부였거든요. 박정희 정부가 5대 사회악을 규정한 게 있어요. 그 5대 사회악 중 하나가 바로 밀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밀수 누가 한 거야? 아, 재벌. 재벌. 굴지의 재벌이 정부에서 5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한 이 밀수를 그 재벌이 해버린 거야.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한 밀수가 아니라 여기에 정부 정치인들의 정경유착 요게 들어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아, 또.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언론의 아주 대서특필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경 유착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청취랑 뭐 경제 이렇게 붙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도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아주 나쁘게 뒷돈 주면서 뭐 우리 좀 잘 봐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경유착이 여기에 지금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붙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언론사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벌, 사카린 밀수 사건, 그 재벌도 언론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그 재벌의 언론은 어떤 뉘앙스로 논조가 나올까요? 옹호하는 쪽으로 썼겠죠. 그렇겠죠. 자, 당시에 언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헤드라인인데요. 네, 동아일보 대 중앙일보. 이게 약간 뉘앙스 완전 달라요. 지금 여기 봤더니 삼성 밀수, 일본 삼정과 공모 하면서 이렇게 비판 기사 동아일보에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중앙일보. 사실과 다른데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옹호와 비판의 대립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들이 좀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딱 봐도 기사 타이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슈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예. 게다가 대통령이 당시에 그거를 5대 사회악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진짜 비난의 대상이 됐겠네요. 김도한 위원이라는 이분은 솔직히 또 권력자들이 엄청 나쁜 감정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똥을 뒤집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아예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시 똥물을 뒤집어 쓴 사람들 중에서 김정영 장관이라고 있는데 이분의 증언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나는 떡 앉아서 정통으로 뒤집었었지. 속죄하는 셈치고 화장실에 가서 대충 씻고 집으로 가서 옷 다 벗고 몇 번은 물 데워서 씻고 그래도 냄새가 안 나. 한참을 했죠. 그리고 오후에 총리에게 사표를 냈어요. 와, 똥물을 맞은 그 국무위원들이 장관직에서 좀 물러난 건가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똥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사퇴. 예, 우잘못 두 번째 키워드 사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장윤 아나운서님 한번 속기로 한번 읽어주시죠. 다만 이 내각이 사퇴를 결의한 직접적인 그날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오물 사건이고 밀수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또 이미 두 장관이 사퇴를 하였습니다마는 자, 이 당시 김정영 장관은 물론이고 이 정일권 내각은요. 내각이 지금 국회에 갔다가 지금 이 치욕을 당한 거다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똥물 세일에 항의해서 일괄 사표를 제출을 합니다. 내각이 전부 다 총사퇴 사표를 제출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후일 실제로 바뀐 이 장관은요. 김정영 재무장관하고 민복기 법무장관 2명뿐이긴 했는데 어쨌건 이런 액션을 지금 보였던 겁니다. 이 김두한 의원의 이 행동이 어떤 사카린 밀수 사건의 증폭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론에 똥물이 지금 국회에 그냥 쫙 퍼졌어. 이걸 본 국민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사실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런데 국회의원이 똥을 지금 했다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확 집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 그래서 이 재벌 기업에서도요.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 당일 22일에 재벌 기업에서는요. 바로 그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요. 실제로 1967년 10월 달에 한국비료 주식의 51%를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 야인 시대라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렇구나. 네. 진짜 외국인 맞네. 아니 근데 아마 드라마랑 실제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되게. 드라마 속의 김두한이랑 실제 인물 김두한이랑. 실제 인물 김도한. 혹시 여러분들 4달러
4달러 아십니까? 4달러. 4달러. 제 별명이 사달라인데요. 왜요? 왜요? 저 불네임은 크리스티안 샤멧 부르고 사달라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계속 사달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무슨 광고 뭐 햄버거 맞아요, 광고나 뭐 광고에. 하더라고요. 그게 예. 원래 드라마에서 김영철 배우님이 4달러 해가지고 유행을 했는데 최근에 또 역주행으로 유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날씨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역주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유행어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왔어요. 국회 방송 왔어요. 러시아 여자가 타고 왔어요. 저도 한참 동안 자기소개할 때 저 멕시코에서 비행기 타고 왔죠. 이렇게 했었거든요. 유행했었어요. 유명한 아이 크리스티안이 알 정도면 진짜 유행했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역주행을 노려볼 만한 하지 않을까. 미안한데 그건 어디서 나왔던 이제 거예요? 개그 콘서트에서 네. 나름 그 안에서는 이제 핫했는데 당시 시청률이 조금 아쉬웠던 탓에 많이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몰라요,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뜰 수 있다니까. 역주행은 그럴 수 있겠죠. 진짜 뜬금없이 뜨니까 한 번 더 한번 기대해 볼게요. 김영철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김영철님이 소화했던 그 역할이 뭔지 아세요? 그 4달러라는 단어 나왔을 때? 모르겠는데요. 김영철 배우만 아는구나. 그 4달러 이것만 알죠. 그렇군요.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김두한. 김두한을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인 시대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 6.25 전쟁 때 이 군수물자를 나르는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임금을 좀 올려달라라고 이제 파업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미군 측에서는 임금 협상, 임금 인상, 오케이, $1.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4달러.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너무 멋있다. 네 배를 그냥 확 뛰어. 네, 그게 요즘 이제 햄버거에서 4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임금은 뭐 그 $1가 이제 한 100원 정도였고 지금하고 좀 이제 차이 있으니까 그 드라마의 장면을 지금 이 광고에서 아주 잘 써먹고 있는 거죠. 네. 아, 근데 너무 멋있네요. 의미를 알고 들으니까 그냥 몰랐을 때 그냥 4달러 이것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와 임금 다들 협상 그렇게만 너무 기억하고 멋있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4달러의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그게 요즘 햄버거 가격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4달러에는 바로 6.25 전쟁 당시 그 임금 협상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김두한, 우리 크리스탈 잘 김두한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김두한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이 바로 이 김두한입니다. 근데 풍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키가요. 되게 커 보이는데. 키가 1m 80이랍니다. 지금도 1m 80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마치 마동석이 와서 이렇게 똥을 그 느낌 아닐까요? 그래요. 네. 그런 느낌. 다시 한번 좀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쪽. 와 어깨 좀 보세요. 어깨 보스. 야, 와. 여기서 이거 한 대 맞으면 그냥 끝났지. 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 김두한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서 활약을 했냐면 주로 여기가 이제 옛날 그 탑골공원이에요. 탑골공원, 종로. 네. 예, 그 종로 일대 우미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일대를 장악을 하면서 주목 중에 주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야인 시대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등장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청계천 있죠, 청계천. 네.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기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왜 지금의 명동 충무로 일대가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신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 문명이 막 들어와서 백화점도 세워주고 막 그랬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청계천 북쪽은 우리 전통적 상권, 종로, 이 상권이 있는 곳인데 여기를 장악한 인물이 바로 이 김두한. 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와 진짜 주먹 중에 주먹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주먹이 얼굴만 했다고 해요. 아니 저기 보세요. 진짜 커요 주먹이. 네, 주먹이 사실 그의 어린 생활은 좀 주먹이다 보니까 교동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이게 잘 적응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회고에 따르면요, 1930년 13살이 되던 해 홀로 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 거지패한테 딱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종로 탑골공원 그 일대에서 이 싸움 실력으로 이 싸우면서 18살 때 지금에 뭐 고3쯤 되겠네요. 18살 때 서울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던 이 우미관 일대를 제패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주먹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엄청나죠. 18살에 그러니까요. 드라마 내용 생각나네요. 어렴풋이. 그때 엄청났죠, 야인시대. 장난 엄청 아니었잖아요. 인기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이 당시 60%의 야인시대면은 이거 전 국민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인시대 보면은 항상 1대1로 좀 싸우더라고요. 막 이렇게 다 같이 싸우는 것보다는 뭔가 1대1로 싸우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또 그 시대에 어떤 룰이 있었죠. 예, 뭐가 있었냐면 이 두목과 두목이 한판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1대1. 그것도 주먹으로만. 그래서 이겼어.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진 조직은 물러나는 것. 이 관행이에요. 주먹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겼어. 그러면 그 지역을 통째로 내가 접수하는 거예요. 두목의 힘이 그 조직의 힘이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 김도환이 한데 한 방에 근데 다 접수를 한 거죠. 근데 낭만적이다 뭐 이런 표현 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싸움은 싸움이니까 그죠? 김도환 하면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주먹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김도환 하면. 주먹 말고 그 야인시대 할 때 베레모. 뭐 그 당시에 모자들 많이 썼으니까 그쵸? 예. 모자도 썼고 오케이 좋습니다. 김씨 집안이면은 그러면 뭐 친족들을 한번 살펴보면 또 정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김도환 하면은 땡땡땡의 아들. 정답. 금주먹의 아들. 김수로 왕이야. 김수로 왕의 아들? 어디 뜬금없이 김수로 왕이 나와요? 뭐 아들일 수도 있고. 아는 거를 던진 것 너무 멀리 같아요. 아니 김수로 왕을 알아요? 오 알죠. 누구예요? 그 왕, 무슨 왕? 신랑. 아, 임시니까. 예. 아니면 김국. 좋아요. 어지간 막 던지긴 하는데, 다 나와, 오늘. 막 던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도 김수로 비록 틀렸지만 안다는 게 난 너무 놀라운 거야. 신기하다. 많이 김수로는 했네. 가야 출발이고요. 신라는 박격거세. 오케이. 또 알면 되죠. 오케이. 기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건 간에 자, 이 족보를 살펴보면 진짜 우리한테도 너무 유명한 배우 한번 공개해 주시죠. 그 제 족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도도도돈 이 사람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됩니다. 꼭꼭꼭꼭꼭꼭. 자, 이분은 김울동 전 국회의원. 네, 아들 누구? 송일국. 국시. 그다음에 여기 그 유명한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 그죠?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 아닙니까? 김도환. 네. 이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근데 김도환의 아버지, 즉 김일동 전 국회의원의 외할아버지. 왜 증조 외할아버지?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단 되게 셀럽 가족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갑자기 딱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오나요? 눈매가 이렇게 비슷하게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오 맞네요. 맞네요. 그죠. 예, 눈매가 좀 비슷하게 오는데 실루엣은 이상민 씨 같기도 하고. 누구요? 이상민 씨. 이상민 씨. 저 가르마가 딱 저기거든요. 진짜 실루엣에 그분을 갖고 온 거 아니야.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좀 역사적인 좀 상식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바로 이분은요.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또 선생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느낌 모를 오죠? 수 없죠. 그렇죠. 누구? 김좌진 장군. 정답! 역시. 저는 바짝바짝 별님이야, 진짜. 맞습니다. 바로 이분. 김도환의 아버지가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십니다. 눈매들이 진짜 비슷해요. 저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지금 지읒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말을 해버려가지고. 언니한테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교과서에도 나오시잖아요.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자, 이 청산리 전투는요, 1920년. 정말 이 독립군 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군을 대파한 그런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핵심 인물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국 독립투쟁사에서 최대 승리를 거둔 전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역시 똑똑해. 있는 거는 백야 김좌진 장군의 영정이시고요. 장군님이 30대 후반의 영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인데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받으신 겁니다. 요즘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실천하신 분, 자기에 있는 모든 기득권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살의 할아버지가 모든 노비문서 살라버리고 전답을 다 넣어주고 다 사시던 집은 학교를 만드셨잖아요. 충남 홍선에 가면 갈산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할아버지가 만드신 전신.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가시는 데마다 학교부터 만드시거든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중국에서 만든 학교가 해림 조선족 실험소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우리나라 홍성하고 자매 결혼을 해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유업을 잇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상과 어를 그 아이들한테 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김좌진 장군의 부인 오숙군 여사, 그다음에 장군의 어머님, 또 우리 엄마 이재희 여사, 나 3살 때 퇴마루에 앉아서 삼청동 집에 4대가 찍은 그 유일한 사진입니다. 근데 김좌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유해가 안장돼 있는 건 이 할머님께서 할아버지 서거하신 지 3년 만에 가서 독립군 한 사람 딱 데리고 그야말로 곡괭이 삽하고 곡괭이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무덤을 파서 그래갖고 그걸 빤 게 아니라 뼈채 가슴에 안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어요. 내 나라 내 남편을 우리 조국에 묻어야 된다고 시체를 그래갖고 한국에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모셔온 분이 이 부인이세요. 만화님 잘 만난 덕에 우리 할아버지의 유해는 지금 충남 보령 선산에 안장이 돼 있거든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1930년에 한국신문에 난 우리 아버지 사진이에요. 그때부터 역경이 시작됐던 거리의 불량배로 전락했던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눈치가 보여서 아무도 못 도와줬대요. 이미 그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거를 갖다가 일본 놈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게 그 졸업식 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 엄마랑 아버지랑 나랑 셋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를요 99.9%를 닮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딱 나를 내놓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걱정할 정도로 닮은 게 성격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99.9% 내가 생각해도 하나하나 안 닮은 게 있어요. 엄마 닮은 게 딱 하나. 술을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말술 먹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술을 참 잘하셔서 굉장히.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저희가 클래스메이트한 너네 아버지가 저 국회에다가 뭐 오물을 뿌렸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는 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아버지다운 또 그 대단한 일을 하셨다. 지금 만약에 물론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우리 아버지만한 용기를 가지고 부정부패한 사람들한테 아버지 같은 그런 결기를 보일 수가 있는 국회의원이 과연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약해질 때는 주변에 자기의 욕심이 있다든가 가족을 생각한다든가 가족의 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약해지거나 용기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당신이 대한민국 등기부 등본에 재산이 등록된 일이 없었다. 자기가 모든 걸 취득하는 순간에 주변을 다 나눠줘요. 항상 호주머니엔 돈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네, 아버지다운 그러한 그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군의 아들이자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낸 이 김두한은요, 1954년 드디어 정계에 진출합니다. 주먹 하나로 일제강점기 살다가 이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 김두한이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종로. 그래서 종로에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자기 지역이니까 여긴 내가 관리해야지 라고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 종로는 김두한이니까. 네. 이러면서 딱 됐는데 당시 퍼레이드 사진 한번 볼게요, 제가. 네. 이야, 여기 김두한. 근데 너무 멋있다. 그 주변 분들은 다 본인의 이런 그렇지 그거겠죠? 않겠습니까? 네. 오른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 조직이 있으니까. 요즘은 왜 그 국회의원 당선사를 천막 하나 이렇게 거는 정도인데, 야, 종로를 퍼레이드는, 걸면서. 나야, 나, 김두한. 네. 고마워. 근데 열심히 뭔가 할게. 막 그렇게 의시되지도 않고 약간 무심하고 시크하게 그렇지.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어요. 원래 나니까. 그게 더 뭔가 그죠? 멋있겠어. 자, 그리고요. 1965년에도 제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물론 한독당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돼서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런 정계에서 화려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이죠. 당선 후에도 막 조용히 그렇게 있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네. 그나저나 이제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자 김을동 선생님의 아버지이자 송영국 배우님의 할아버지이자 그 삼둥이들의 증조 할아버지 그렇지. 김두한 씨.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됐을까?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야.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가 똥이었고 두 번째 키워드가 사퇴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그 다음 장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여기 좀 뭔가 느낌이 오늘 아니 오늘 너무 자극적으로 그렇지. 시청률 노리는 그런 느낌으로. 똥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오늘 나올 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궁금하시죠? 네. 사실은 이제 김두한 의원은요, 이 오물 투척 사건 그 이후에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할 말은 또 다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단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거 속기록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장윤 아나운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이효상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비유가 타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불길한 어구가 되어서 곤란합니다. 저도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 말씀을 빌려서 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사람은 그만 자살을 해버렸다. 그 송장까지 잡고 칠 것이 뭐 있느냐. 어떤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사람은 그만 자살을 해버렸다. 그렇지, 이게 어떤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김두한 저거 잘라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다 칼 갈고 있었는데 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도환 스스로 사직하겠다. 나 그만둘게요. 이래버린 거라. 그러니까 약간 뭔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칼은 다 갈았고 자를 준비 다 되었는데 네,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래버린 거라. 엄청난 이슈를 만들었으니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그렇죠, 한 그렇죠. 거네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조금 싱겁게 끝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뉴스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 때 끝까지 아니다, 나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오, 그런 뻔뻔하게.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김도환은 그래 나 똥물 부었어. 그래 나 책임질게. 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오물투척을 딱 한 다음에 김도환은 아마 스스로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알면서도 간 거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서대문 영무소? 그거 뭐 내 별장처럼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별장처럼. 네. 실제로 뭐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정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분은요. 감옥 한 40몇 번 갔나?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걸 예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이 자신의 말대로요. 김도환은요. 똥물 투척 사건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감옥에 갔군요. 이 국회를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우리 밤낮 이야기하거든.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똥물 뿌렸으니까 이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야. 네. 그래 김동완이 오늘 구속 동의 요청이 나왔다고. 그런데 공화당은 구속에 대부분 찬성을 하고 야당은 일부는 찬성하고 이제 대부분 기권하고 그래서 김동완이 오늘 구속이 됐죠. 이 서대문 형무소 수감될 때 그 교도관이 김도환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환 씨가 비에 젖은 채 감방에 왔는데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그럼 고문을 당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도환 의원이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중앙정보부에 가서 구속돼가지고 아주 심한 고문을 받았다. 아주 심한 고문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 후에 을지로 입구에서 그 수표대라고 있어. 네. 거기에 화정이라는 불고기 식당이 있었다고요. 3층까지 있나? 굉장히 큰 불고기 식당인데 일요일날 내 가족하고 그 식사를 갔더니 김동완 의원이 제 부인하고 앉아있는데 완전히 폐일이 됐어.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 가서 어제까지 고문을 당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완전히 폐인이 됐더라. 인사 나누셨어요? 물론 이제 예. 친하게 지냈으니까. 예. 3개월 후인 1966년 12월 말에 병보석으로 출감했는데요. 김도환은요, 이후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도환의 그 파란만장했던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이 국회의원 활동,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요게 마지막이었다는 이야기예요. 1967년 바로 그 다음이죠.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수원시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긴 했는데 하하 이분 참 선거 유세 도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에 전기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 이게 반공법 위반으로 또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어떡해요? 진짜 거침없는 사람이네요. 침이 없어 진짜. 당시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관심 없음. 난 할 말 할 거임. 근데 사실 그런 얘기했다고 이렇게 바로 구속되는 것도 참 이 당시 어떤 그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똥 사건으로부터 아마 그 김도환에 대한 사람을 약간 좀 정치를 못하게 해야겠다, 무조건 감옥 가야겠다라고 노력했던 사람을 많았을 것 같아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이후에도 사업 족족 실패하고 잘 안 풀려요. 근데 끊임없이 김도환은요, 당시 그 박정희 정부였으니까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정계 진출을 꿈꿨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야당 인사였던 그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1972년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11월 21일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나이가 54세의 나이로 이 파란만장했던 이 김두한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고문을 많이 당하셨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셨던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55세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사인은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분이 김두한 의원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병원에다가 갔다가 났는데 그 후로는 말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갖다 놓으신 분이 무슨 증언을 하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설명이 없이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뭐 하시는 분인지 이런 거를 유추를 해볼 그럴 적이 없이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가족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제가 1972년 11월 21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끊임없이 지금 이 김두한은 누구를 지금 비판했다?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잖아요. 그죠? 근데 72년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왜 그 유명한 10월 유신, 이 박정희 정부의 그 강력한 독재 체제를 만들었던 시스템, 이게 바로 10월 유신이라는 건데 이 10월 유신에 대해서 국민 찬반을 묻습니다.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1972년 11월 21일이에요. 그리고 유신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을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1972년 11월 21일 그렇게 김두한이 비판을 했던 박정희 정부가 더욱더 공고한 권력을 갖게 되는 그날 김두한은 눈을 감았던 것이죠. 이것도 참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또 11월 21일.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때 좀 의식이 좀 있었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딱 그 뉴스를 통해서 유신 체제가 확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었을까. 그 주먹도 딱 여기까지가 아니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이 오물투척 사건, 정말 이 국회사에서 사실 이 사건을 빼놓으면 단팥 빠진 그 찐빵 이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국회사에서 정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 바로 이 김두한의 오물투척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우잘몰 국회사 오물투척 사건 알아봤는데, 자,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희 씨, 오늘 나는 땡땡땡을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김두한은 드라마 속 캐릭터보다 훨씬 더 남자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남의 눈치를 안 봤던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딱 이게 판단이 서면은 그대로 직진. 그래놓고 또 책임도 져. 멋있게. 숨지 않고. 결혼 상대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진짜? 네. 완전 남자답고 이렇게 리드시. 직진하면 네. 부인이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런가? 아니 고민한다. 왜냐면 이 직진의 인생은 참 그 옆에서 함께 가는 그 파트너를 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부인 말도 안 듣겠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이 삶과 또 연결되니까 갑자기 또 고민해. 지점이 생기죠.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좋습니다. 자, 크리스탈. 네. 오늘 나는 4달러를 알게 됐다. 4달러. 방송 광고에 나왔던 4달러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뭐더라고 야인시대. 야인시대도 그렇지.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역사뿐만 아니라 솔직히 한국 문화에서 많이 배우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안 봤지만 그냥 광고에서 4달러 하니까 뭐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근데 왜 재밌어 하지? 왜 사탄을 물리는지. 왜 사탄을 하지? 근데 오늘 오늘 그거 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게 된 거죠.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마지막 장면. 오늘 나는 그 시대 언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됐다. 왜냐면 아까 그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기 다른 그런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정말 딱 보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언론의 힘. 정말 헤드라인이 달랐어요. 네. 그죠? 극명하게 달랐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헤드라인이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모습들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물 투척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어떤 그 정경유착, 여기에 지금 이 김두한이라는 의원이 저항을 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똥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 당시에 여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은밀히 행해지고 있었던 그 정경유착에 바로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을 소위 그 똥물이라고 하는 것, 상징적인 어떤 그런 단어를 통해서 내부었던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정경유착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의 심판의 첫 출발이 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뭐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런 게 쉽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 어떤 상징적 장면, 여기서부터 어떤 우리 어떤 그 국회사의 어떤 역사가 또 출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해요. 국회방송 SNS나 우잘몰 국회사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땡땡땡을 알게 됐다. 기억에 남을 만한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최쌤이 정성스럽게 사인한 역사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모두가 우잘몰 국회사에서 우잘할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아직도 내겐 그친 꿈이었어. 이 세상 속에 남았지. 기다리지 않는 세월 등 뒤로 하면서